안녕하세요. 연암국악원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10강 신종사체의 종류와 특징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암에서 좋아하는 채권, 주식, 증자에 대한 개념이네요. 자, 그러면 1번 문단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건 국채죠.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 증서입니다. 자, 우리 채권의 개념, 받을 권리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 채권은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은요, 돈을 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말로 이 채권의 반대말은 채무거든요. 이 채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나중에 이 채권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를 채무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이 채권의 반대말이 채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빌린 돈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죠. 갚아야 되겠죠. 빌린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다? 갚아야 된다. 채권의 반대말 채무였습니다. 계속 할게요. 채권을 구입하는 주체를 채권자라고 하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 상환 일자인 만기일까지 일정 기간마다, 자, 대부분은 이게 1년이에요. 액면 금액에 대한 정해진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액면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다른 금액이 아니에요. 만기일에는 채권에 기재된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채권은 대출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죠?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돈을 빌린다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발행 주체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유통시장을 통한 매매가 자유로워요. 액면 금액과는 다르게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액면 금액과는 다르게 시장 가격이 어떻게 매겨줄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의 수단이 되기는 합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재미있는 개념을 한번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계산하기 쉽게, 자, 채권 액면가가 1억인 채권이 있습니다. 자, 1억이고요. 10년짜리 만기예요. 이율은요, 계산하기 쉽게 우리 10%를 해볼까요? 자, 우리 연합인들이 1억이 남은 거예요. 여윳돈이 1억이 남아서 제가 여기저기 투자처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연 5%밖에 못 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식에 투자라면 좀 위험한 거예요.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이율이 있을 것 같더라도 위험성 때문에 꺼려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해답은 바로 채권이겠죠. 채권을 샀습니다. 자, 채권을 산다는 말은 돈을 투자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 회사에 액면가 1억짜리 채권을 샀습니다. 자, 만기 10년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연합인들이 10년을 가지고 있어서 매년 어떻게? 매년 1,0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떡하죠? 3년 만이에요. 3년 만에, 자, 3년 동안이니까 1억에 10% 1,000만 원씩 3번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만기 10년 동안은 내가 이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채권 시장에 채권을 매매하려고 채권을 내놓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당장 급하거든요. 실제 이 채권의 가격은 1억짜리 채권이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급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9천에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9천에 팔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까 3년 동안에, 그렇죠, 1,000만 원씩 3번을 받았거든요. 자, 내가 9천 원에 팔아요. 자, 그러면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중간에 이전했죠. 팔았죠. 자, 근데 그 채권은 얼마짜리죠? 1억짜리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채권을 새로 산 사람은요, 새로운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네, 앞으로 남은 7년 동안에 그쵸? 이자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자가 얼마죠? 7천만 원이죠. 거기다가 아까 액면가 1억짜리를 얼마에 샀습니까? 9천만 원에 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최종 만기에 이 사람은요 1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채권의 거래 가격은요, 자, 중간에 판매하는 사람이 급하면 더 싸게 팔 수도 있고요. 자, 여유가 있으면은요, 네, 이자도 높고 여유가 있으면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입니다.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운영자금을 마련합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운영자금을 모을 수도 있죠. 주식을 구입한 사람에게 회사의 지분 일부가 넘어가서 네, 맞습니다. 우리 사실 주식은요.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식은 실제로 이 회사에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주의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실적에 따른 배당금에 대한 지급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주식회사는 경영권 배당에 대한 부담이 없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채는 상환기일이나 이자율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10년이면 10년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자금 운용을 계획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겠죠. 채권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좀 작은 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투자를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해서 채권을 발행하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저 위험한 주식에 비해서 네, 판매가 잘 이루어져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자 이외에도 채권자에게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해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회사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종사채라고 한답니다. 신종사채는 뜻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종사채는 무엇이죠?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채권입니다. 신종사채에는요, 전환사채가 있고 교환사채가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환사채 봅니다. 자, 전환사채는요,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아까 우리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정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행한 O, 회사의 주식으로 O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입니다. 전환사채는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권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1대1 대응일 수도 있겠지만 1대2 대응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공함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습니다. 뭐 때문이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자라도 좀 적게 줘도 괜찮겠죠. 따라서 회사는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전환권을 받아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면 주식은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물론 배당금을 주지만. 채권자가 전환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에는 원금 상환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나중에 만기가 돼서도 원금 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다 바꿨으니까요, 주식으로. 또한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기업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 결정된 조건에 따라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유상증자, 무상증자 요거 우리 수업할 때 들어봤을 거예요. 자,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식을 새로 발행하잖아요.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자, 플러스가 되겠죠.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겠죠.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가 곱하기 주식의 개수거든요. 자, 그래서 주식의 개수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액면가 곱하기 개수 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안전성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에 대한 이득을 거둘 수가 있겠죠. 전환사채는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려면은요. 자, 전환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겠다라는 행위죠. 전환가격과 전환권을 행사할 때의 주식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환 가격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이에요. 자, 그러니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그 가격. 다시 말해서 주식 한 주로 전환되는 채권의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이 얼마일까? 예를 들자면 주식 한 주로 전환되는 채권의 액면 금액이 채권이 만약에 실제 주식보다 더 비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주식 한 주로 전환되는 채권의 액면 금액이 조금 더 비싸게 설정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 금액이 1,000원입니다. 전환 가격은 500원입니다. 전환사채 20개는요. 전환권 행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40주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액면 금액이 1,000원짜리니까요. 채권의 가격이 1,000원짜리인데 전환하면은 뭐 500원? 이게 뭘로 전환했다는 뜻이죠? 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거잖아. 채권 가격 1,000원이라니까 그럼 주식 가격 500원이라잖아. 자, 그러면 20개 주면 안 되고 40주를 줘야 되겠죠.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현재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전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를 매도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채권자로 남아서 안정적인 이자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단입니다. 교환사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교환사채.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정해져 있어. 아까는 정해지지 않았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의 발행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행사채입니다. 교환사채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채권의 발행 기업이 새로 한 주식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디쯤에 있을까? 주식을 새로 발행한다고 돼 있지. 그지? 자, 그런데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사의 주식이나 다른 주식과 교환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교환사채는 교환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일반적인 회사채보다 채권의 이자율을 낮게 해요. 왜냐하면 선택권이 생기는 거니까 이자는 조금 낮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투자자가 교환권을 모두 행사하면 당연히 그 채권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채권의 원금 상환의 의무도 없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채권의 안정성과 또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했을 때 자본금이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인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요, 회사채의 원금과 이자도 보장이 되고 있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결정된 행사 가격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 가격에 따라서 신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주식을 준다는 말이 아니죠.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수요를 유발해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투자자들은요, 사전에 결정된 행사 가격이 뭐 좀 싸면 쌀수록, 자, 주식이 새로 나왔을 때 막 살려고 할 거겠죠. 자, 그럼 어쨌든 수요가 유발돼 막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더 쉽게 돈을 모을 수 있겠죠. 또한 신주 인수권에 대한 대가로 낮은 이자로, 자, 이것도 이자가 낮아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낮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존속한 상태로, 맞죠? 이 얘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른 것들과 다르게 뭐죠? 네, 채권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신주 인수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을 다시 앞으로 넘어갔네요. 자, 신주 인수권 행사에서 주주가 되면은 배당 소득 생기죠. 또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도 생기죠. 하지만 채권에서는 그대로 이자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와, 이거 일석이조인데요. 한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구입하면 해당 회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 인수권이 채권과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금융상품으로 유통되는 분리형이 있고, 분리되지 못하고 함께 유통되는 비분리형이 있습니다. 분리형의 경우에는요, 신주인수권 자체는 별도 가격이 형성되어서 거래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주인수권이 그 주식보다는 싸겠지만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죠?
그죠? 거래될 수 있고 채권자 이외의 제3자가 신규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정답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정답이 2번이거든요. 주식회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식 이외에도 아까 얘기했었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채권이 바로 회사채입니다. 자, 2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자, 어떤 기업은 2020년 1월에 액면가 2만원짜리 금리 5% 높아요. 자, 그리고 만기 4년입니다. 짧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전환 가격은 만원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환 가격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꿨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만원의 조건으로, 물론 개수는 좀 더 많아질 겁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전환사채의 만기가 3년이 남은 시점이, 네, 그럼 앞으로 3년 동안의 이자를 받을 수는 있겠네요. 21년 1월 2일에 투자자 갑은 전환사채 1000개를 샀습니다. 유통시장에서 개당 18,000원에 샀어요. 자, 아까 액면가 얼마라고 그랬죠? 2만원이었었거든요. 역시 우리는 또 뭐라 할 수 있죠? 액면가와 채권 시장에서의 되는 채권의 액면가와 거래가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매입 후 1년 후 2021년 1월 2일 현재 유통시장에서 이 전환사채의 가격은 개당 올랐어. 어떻게 1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어차피 액면가보다는 싼데 그래도 19,000원이네요. 자, 그래서 19,000원이 되었고 전환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단리로 받네요. 10월 31일 날 받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근데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봐봐, 몇 개만 볼까? 투자자 갑이 전환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만기까지 매년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왜 그렇죠? 액면가 2만 원짜리를 1000개를 샀잖아요. 자, 그럼 얼마죠? 네,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자는 5%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2천만 원에다가 0.05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죠? 네, 바로 100만 원이 나옵니다. 맞겠네요. 자, 하나만 더 볼까? 투자자 갑이 2022년의 1월 2일 내에 전환사채를 시장 가격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전환사채 1000개를 다 매도를 했다는 건가요? 자, 다 매도를 했다고 친다면, 자, 얘 얼마에 샀었죠? 18,000원에 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의 비용이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전환사채 금액이 얼마래요? 시장 가격으로. 이때 19,000원이었었죠. 자, 그러면 어때? 1,9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모두니까요. 다 했다니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 차이는요. 100만 원이었습니다. 쉬웠네요. 자, 정답은 2번에 5번이거든요. 전환사채의 가격이 현재 금액에서 고정되어 있고 투자자 갑이 전환사채를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33,000만 원. 네, 일단은 이자는 맞습니다. 이자는 맞아요. 자, 그렇긴 한데 이 사람 아까 얼마에 샀더라? 그치. 18,000원에 샀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이미 액면가랑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액면가 2만 원인데요. 네, 그 사이에서 얼마? 네, 바로 2,000원이 맞죠? 2,000원인가요? 네, 2,000원이 있긴 하지만 네, 이곳이 어차피 갭이니까 나중에 1000개 샀으니까 200만 원이겠죠. 그러니 이게 총액은요, 뭐지요? 300만 원이 아니고요. 네, 50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요거를 더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500만 원입니다. 자, 3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해 봅시다. 자, 우리 기억은 어디 있을까? 기억이 금융 투자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답만 볼게요. 정답은 3번인데요. 채권의 시장 가격의 변화를 보며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채권의 액면가랑 시장 거래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번입니다. A, B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우리 A가 여기 있네요. 전환사채, B는 교환사채입니다. 아까 우리 차이점도 살펴봤었어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 네, 정답은 4번이에요. 너무 쉽거든요. 추가적 권리가 있죠. 바꿀 수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일반적 계산처에 비해서 이자율이 당연히 낮겠죠. 네, 바꿀 수 있는 교환 자격증을 주니까요. 자, 5번입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비분리형으로 발행된 채권의 경우입니다. 분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권부 사채는 이 채권도 그리고 인수권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니까 이 전체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같이 분리되지 않고 자, 채권의 경우에 처음 발행된 채권을 구입한 사람이 아니면 처음 구입한 사람만 신주 인사권을 구입한 사람이 아니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러분들 이거 맞나요? 아니죠? 우리 신주 인수권 사채를 구입하면은 뭐라고 그랬지? 회사채에 대한 거 다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끝부분에 놨었죠. 그리고 처음 발행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라고 얘기했지? 그 새로운 사채 처음 발행이 필요 없고 새로운 사채를 구입한 사람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 얘들아 이 처음 발행의 말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런 말 전혀 없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채권을 중간에 사고 판다는 개념만 이해를 해준다면은요. 자, 그 여기서 선생님 근데 왜 갑자기 중간에 채권을 왜 팔고 왜 사나요? 파는 이유는요. 갑자기 돈이 필요했을 거고 사는 이유는 남아있는 만기 동안에 뭐가 탐나서 내 이자가 탐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요행이 운이 좋아서 그 채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산다면 또 어때요? 그쵸? 그 액면가 차익에 대한 수익이 생기기도 하겠죠? 자, 이 남친구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 재밌죠? 잡을 수 있습니다.